그럼 지금 저희가 한 게 부동산 매매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왜 지금 사업자를 내고 하려고 하는지, 또 개인으로 했었을 때, 법인으로 했었을 때 그때 반대급부는 뭔지를 배웠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매매부의 기초 체력을 우리가 다졌으니까 이제 개인 부동산 매매업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팝니다. 사업자를 낸다고 했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나 과세 사업자로 할 건지 면세 사업자로 할 건지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물건이 부가세 과세 대상 물건인지 아닌지.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사고 팔 거야, 상가 같은 거 안 해 라고 하면 당연히 이 면세 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택도 했다가 아파트형 공장도 했다가 오피스텔도 했다가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면세도 하면서 과세도 하는 거네. 이걸 겸업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겸업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없어요. 겸업사업자들은 그냥 요 근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세사업자로 내고 있고, 과세사업자로 갔었을 때 일반 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는 또 이제 구분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좀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자고, 일반 과세자는 조금 일정 규모 이하, 그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에 4,800만 원 이상의 수익 금액이 있는 좀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은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은 한번 거래될 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로 못 내, 배제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낼 때는 일반 과세자로 거의 대부분 내고 있고, 면세 사업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로 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냈었을 때 면세, 과세, 그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토지는 자본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에 대한 거래는 면세예요. 문제는 이제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은 원칙이 과세가 맞는데 유일하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 안정을 그러니까 소형주택이잖아요. 소형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건물, 소형주택의 면적만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사고 팔 거다라 하면 면세로 낼 수 있다는 게 토지도 면세고 건물도 면세니까. 근데 섞어서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과세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나와요. 보통 사업장 소재지는 자기가 임대한 건물이 있으면 임차 사무실로 내고, 없으면 대부분 집으로 냅니다. 집으로 내도 전혀 문제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다음에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 팝니다. 그럼 세금 내야죠.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냈다, 어떤 세금으로 낸다고요? 주택을 사가지고 팔면은 양도세. 난 사업자 등록을 냈어. 무슨 세금으로 내요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를 합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소득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것도 소득세예요. 이익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판금액, 명칭만 다르죠. 수익금액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빼야겠죠. 필요경비를 빼야겠죠. 근데 그 필요경비가 보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이 안 됐던 모든 경비가 다 인정이 됩니다. 전제 조건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임대료, 복리후생비 다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익이 나오겠네요. 이익이 나왔는데 아까 혹시 결손 난 거 끌고 간다겠죠? 10년 동안 끌고 간 거 있으면 빼줘야겠잖아요. 그리고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이제 반영되고, 거기에다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이 6%에서 45% 7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양도에서 받던 단타 40%, 50% 세율이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적용되던 10% 가산, 20% 가산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세율도 똑같아요. 아까 그 양도세 그 일반적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양도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어는 다르지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가액 수익금액.
취득가액 똑같습니다. 다를 이유가 없죠. 필요 경비, 양도세에서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 비용만 경비로 인정됐는데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업 관련 모든 경비가 인정됩니다. 오, 괜찮죠? 그러면 이익이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보통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장기간이 걸려서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했죠. 물론 얘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 이건 못 쓴다고 했고, 얘는 그런 제도는 없는데 2월 결손금 10년 동안 끄집어온 마이너스를 여기서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사가라고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얘는 그런 건 없고, 인적 공제에 대해서 이제 공제해 주는 건 있고, 세율 단기 중과였을 때 기본 세율과는 다르게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뭘로 해야 돼요? 당연히 종합소득세로 하는 게 맞죠. 이게 맞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제 사례를 갖고. 똑같은 사례예요. 먼저 양도부터. 양도가액 얼마? 5억. 취득가액? 필요경비? 3천인 이유는 양도세에서는 자본적 지출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1억 7천 나오고, 얘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으니까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되겠네. 5년이니까 10% 빠지고 250만 원 해가지고 요만큼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제 얘가 이제 사업자를 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익금액 5천, 취득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필요경비 얼마 들어가요? 다 들어가죠? 사업과 관련돼 있으면 6천이 다 빠져요. 그러면 소득금액 나오고, 혹시 뭐 2월 됐던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서 상계해주고 세율을 곱하니까 3,400입니다. 당연히 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필요경비에서 차이가 나고 세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한데, 얘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사업자를 안 냅니까? 이렇게 좋은데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 매매 개인으로 낸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는 물건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2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 매매 차이 예정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래요. 왜 근데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죠? 양도일로부터 2달 된 시점 말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엄밀히 보면 소득세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도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익을 내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근데 왜 양도소득세도 딱 2달 된 시점까지 신고 납부해 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이유가 뭘까? 세금 안 내고 도망갈까 봐. 왜 그러냐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단가가 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 팔았습니다. 내년 5월 달 가서 신고 납부해 라고 하면은 그 돈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저축하고 있겠어요? 쓰겠어요? 쓰겠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누실 일이 커요. 위험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딱 2달 내에 신고 납부해 라고 하고 2달 내에 신고 납부 안 했으면 또 이제 안내문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나오죠. 그런 이유거든요. 얘도 성격, 투자 유형은 다르지만 똑같죠. 부동산이라는 거래 특성상 신고를 2달 안에 한 거 5월 달에 하라고 하면 얘도 세수가 누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동산 매매업은 1년 동안의 매출에서 1년 동안 쓴 모든 경비를 빼서 세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기중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경비 아직 뭐 12월 달까지 쓴 것도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할 때는 좋아. 너 예정신고 할 때는 양도세를 준용해서 예정신고해. 그리고 확정. 이건 예정신고니까 확정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를 갖고 정산을 해. 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양도세처럼 똑같이 해요. 원래는 여기에서 6천만 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6천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쓴 금액이잖아요.
근데 얘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도세처럼 똑같이 계산해. 그렇다 보니까 세율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기본공제 안 해줘요. 이사 간 게 아니고 사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세율을 적용을 안 합니다. 중과 세율은 적용을 하고. 그럼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2달 되는 시점 말일까지 이런 서식을 갖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요. 즉 양도소득세를 준용해가지고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빼고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가지고 예정신고를 먼저 하고 내년 5월 달에 가서 다시 1년 걸 다 합해가지고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고 쭉 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냈던 세금은 어떻게 빼줍니까? 얘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예정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준용하기 때문에 설령 수익적 지출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반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요때 정산을 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5억에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3억에 사가지고 6천만 원 들었어요. 그럼 먼저 이 사람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개인으로 냈습니다. 그럼 팔았어요. 2010년 10월 1일 날 팔았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먼저 해야 돼. 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준용을 하래요. 양도소득세 준용해가지고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3억, 필요경비, 양도세를 준용하라고 하니까 3천만 원만 갖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인정을 해주고 기본공제는 이사 간 거 아니니까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정해서 요 3,874만 원을 12월 말까지 납부를 합니다. 됐죠? 그럼 내년에 내가 5월 달에 갔습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요것만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확정을 해야겠죠, 세금을. 얘는 예정이니까. 확정해 봅시다. 수익금액 5억, 취득가액 3억, 필요경비 얼마? 6천. 여긴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관련됐으니까. 6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니까 3,410만 원이네. 그럼 나는 원칙적으로 3,4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얼마 미리 냈어요? 3,870만 원. 얘를 기납부해가지고 요마직은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업 중에서 개인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낸 거를 5월 달에 돌려받아요. 돌려받습니다. 좀 근데 번거롭죠. 네. 왜 5월 달에 다 한 번에 하라고 하면 될 것 같다. 굳이 뭐 예정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두 번째 단점 비교과세라는 거예요. 비교과세. 이건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정책 목적이 강한 세금이에요.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갖고 우리 부동산 정책을 움직입니다. 근데 정부는 투기가 있을 것 같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세율을 중과를 때립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10% 20%를 중과를 때려 먼저요. 그럼 사람들이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을 하죠. 그래서 양도로 가면 중과를 맞는데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를 내면은 중과를 안 맞는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양도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비교과세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개인 사업자를 냈다 할지라도 정부에서 지금 중과하는 걔네들은 투자 유형을 양도가 아닌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로 낸다 할지라도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냈던 상품 똑같이 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게 비교과세입니다. 그래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준용해야 되는데 양도세로 낸 거하고 똑같이 세금을 매깁니까? 정부에서 지금 중과를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많은 게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 즉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은 양도로 가든 개인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든 똑같이 세금이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비교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비교과세느냐? 종합소득세를 준용해서 나온 세금하고 양도세로 계산한 세금하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라. 당연히 양도세는 중과세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확정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종합소득세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6천 빼주고 하니까 아까 3,410만 원 냈잖아요. 요 세금하고 야 얘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네. 그럼 양도세로 계산해. 그럼 양도세에서는 5억에서 3억 빼고 아까 자본적 지출 3천 빼고 쭉 해가지고 중과 20%까지 중과한 거네요. 여기서 나온 세금이 7,700입니다.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로 내.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를 내더라도 중과대상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즉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를 낸 유형을 바꾼다 할지라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익이 없죠. 결론적으로 그럼 개인사업자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내려고 하는 실익 있는 부동산은 뭐죠?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만 실익이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한번 내가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실제 이제 이렇게 그 운영을 했다고 했었을 때 투자 수익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내용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사업자니까 항상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 그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밖에요. 그럼 비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겠죠? 조정대상 지역 밖이니까. 그럼 해봅시다. 5억에서 3억 빼고 필요경비 얼마 들어가요? 6천. 다 들어가겠죠? 1억 4천에 대해서 세율, 일반 세율 적용해서 3,400만 원만 내면 되겠네. 사업자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부가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면 3,4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내고 소득세 일종이니까 10% 지방소득세 내고 그러면 총 3,750만 원 내겠네요. 맞죠? 그러면 1억 4천 중에서 국가한테 3,750 내고 나머지가 내 거네. 비율로 따지면 국가 27%, 내가 73%. 뭐 여기까지는 괜찮겠네요. 그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대. 그리고 아까 안분을 40세대 56으로 안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어차피 조정대상 지역 바뀌니까 요거는 달라질 게 없겠죠? 뭐만 달라지죠? 부가세. 부가세를 5억에 대해서 44% 아까 하니까 2억 2천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부가세를 바르려고 하다 보니까 110분의 10을 하면 얼마 나왔었어요? 그때 2천. 그러면 세금 계산해 봅시다. 요거 종합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 그 다음 부가세 2천만 원. 그러면 5,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겠네요. 1억 4천 중에서 5,700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가 내 거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41%고 나머지가 59%네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내 수익률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그거를 감안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다행히도 그래도 중과자유주택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2주택 중과대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업자를 냈다 할지라도 뭘로 내는 거랑 똑같아요? 양도세로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세금을 계산해 볼게요. 5억에서 3억? 나 사업자 됐는데 6천이 빠져야 되는데 3천밖에 안 돼요. 왜? 양도세로 낸 거하고 계산한 거 큰 걸로 가니까 당연히 양도세가 더 크겠죠. 하고 이런 장기부의 투별공제 안 되죠. 중과니까 세율이 얘는 2주택 중과니까 10%가 더 가산됐네요. 6,100만 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2주택 중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1억 4천 중에서 6,700만 원을 국가한테 주고 나머지가 나한테 반 정도 이렇게 이제 헌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얘가 국민주택 규모를 지금 이건 이하잖아요. 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2천만 원이라는 부가세를 또 내야 되죠?
그럼 국가한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져요. 내 수익률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업자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게 2주택 중과잖아요. 3주택 중과 가볼까요? 아까 양도소득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얘가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요거는 개인 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비율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케이스에서 얘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중에서 1억 500을 국가한테 세금으로 내고 나한테 3,400만 원만 떨어집니다. 100% 중에 25% 일은 내가 다 했는데 25%만 가지래요. 엄청나죠? 그래서 부가세 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도 남는 게 있잖아요. 어떤 납세자 분들은 이자 비용 내고 그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부가세 내는 줄도 모르고 사업자를 내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다 밝혀졌는데 이자 비용 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 사업자의 투자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사례 봤던 거를 한 표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일반 과세, 즉 중과 제외 주택, 즉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부가세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73%의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얘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한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 수익률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중과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것 중에서 큰 거가 내기 때문에 양도세로 계산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52%, 그러니까 반 이상 나간다는 거예요. 반 이상. 근데 얘가 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럼 내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가장 큰 문제는 3주택 중과였었을 때.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내가 한 40% 갔는데 얘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면 부가세만큼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투자 유형 중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서 했었을 때 굳이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일단 모든 경비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전제 조건은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단기 양도 시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가 사가지고 바로 팝니다. 양도에서는 50% 나가요. 근데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제 조건은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었을 때. 그리고 2월 결손금이 1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점이 있죠? 얘는 소득세예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데 내가 근로소득도 있어. 근로소득자이면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 이익이 나면은 이 근로소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의 사업소득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합산해야죠. 왜?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좀 쥐약이죠. 그리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일 2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 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비교과 가세를 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낼 실익이 전혀 없죠. 괜히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꼴이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개인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많은 필요 경비가 발생한다. 사가지고 노후화돼서 나는 리모델링하고 바로 대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죠.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제일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여야 되고 이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좋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남으면 누구 거예요? 돈이 남았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양도도 내 건 맞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누구 거예요? 법인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바로 와도 갖다 써도 전혀 문제될 거 없죠. 누가 터치하는 사람 없죠. 법인에서는 법인 돈 내 마음대로 끄집으면 뭐죠? 횡령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으로서 단타로 막 치고 거기에 투자 대출금을 많이 끼고 수리해서 바로 판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적이죠.